부산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지난달 27일 어제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지난달 27일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결국은 특검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사실은 이미 예측된 일이었었던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황교안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의 공범이고, 당시에 원래 함께 탄핵되든지 최소 사퇴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도 그 공범이니까 당연히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미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네. 이 해결은 해결되고,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안 자체를 연장해야죠, 국회에서. 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국회의장이 이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특검 연장 승인이 안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라도 직권상정했어야죠. 결국은 국회도 탄핵 의결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탄핵 의결을 했던 것처럼 결국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관철해내야죠. 이게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나 이렇게 당연한 걸 할 때도 싸워야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1당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금 의석수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국민의 뜻과 대체적으로 한 발씩 어긋나게 늦게 결정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이번에 승복하자. 예를 들면 현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승복하자. 이런 얘기들에 동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국민의 뜻과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던 그 입장들의 이 괴리,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구체제 청산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재벌의 횡포도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부패 정치 세력들과의 정경육착도 끌어내야 되고, 공직 비리도 청산해야 되지만 이 정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결정이 좀 돼야 됩니다. 그건 어느 쪽에나 있죠, 사실은.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그런 어떤 정치 기득권까지 깨야 되는 사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경제, 부패 기득권 세력뿐만 아니라 정치든 사회적이든 소위 상당한 기득권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득권들이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또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 특검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한겨울에 싸우고 대통령 지금 퇴진하는 그야말로 헌정의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자체가 국가 긴급사태, 비상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꼭 그게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죽고 해야 비상사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직권상정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회의장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 발언이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선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의 이 황교안 이 총 전 고난대행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도 과연 그런 안희정 지사의 발언이 적절한 것인가? 다시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주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같은 경쟁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공짜밥이라고 비판하거나 그래도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적폐 세력, 청산해야 될 적폐 세력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권력을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그 열망에 참으로 기얻는 행위죠. 네. 굳이 표현한다면 신삼당 합당에 해당되는 발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박근혜 이명박하다 조금만 더 나갔으면 아마도 노태우 전두환까지 갔을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전두환도 선의로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말하고 싶고 무엇보다는 언제나 피해 당하는 이 나라의 주권자의 선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그냥 폭력적으로 지배하던 네. 반민주적 사람들의 선의를 먼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석고대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더불어서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안희정 뭐 충남지사도 그렇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 적폐청산할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저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이제 적폐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가 아닌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은 많은 약속을 하고 그러긴 한데 어떤 담보도 보증도 없이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약속들을 지키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증거를 얘기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짜냐를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공직자들은 공약 이행이라고 하는 국민과 하는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전력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공약 이행률 96% 거의 100%에 가깝고 네. 그건 곧 저는 공적으로든 아니면 공인으로서든 한 말은 꼭 지켰고 네. 지킬 수 있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사실 그러지 못했죠. 네. 또 예를 들면 우리 안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도 청산대에 대해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고 대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어떤 말을 믿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하는 게 정경유착, 그다음에 권력의 부정부패, 그리고 재벌 권력, 재벌들의 횡포 이런 것들인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도 보면 재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 부패한 정치 권력과 손잡고 농단을 벌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재벌을 통제하고 재벌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벌에 대한 예를 들면 법정 부담금 연간 15조 원을 깎아주겠다고 공언을 한다든지 네.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매우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든지 네. 특히 재벌 가문들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데 네. 그 환수나 또는 재벌 가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보면 과연 권력을 가졌을 때 이 경제적 강자들에 대해서 네. 억제를 하고 진정한 적폐청산의 길로 갈 수 있을지는 이재명과 비교하면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장님 말씀은 중요한 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과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분은 바로 이 시장님밖에 없다. 뭐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일관성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국민들 눈치 보고 눈치가 좀 약해지면 또 다른 소리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이죠. 네. 말을 바꾸는 일관성이 없는 것. 이것은 치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일관성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이 또 3.1절인데요. 저희 광주에서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집회가 또 열리거든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한일 위안부 좀 합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잘된 뭐 합의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반대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죄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님께서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구화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대리 전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네. 이 사드라고 하는 게 안보에는 크게 도움도 안 되면서 중국과 관계도 훼손되고 북핵 문제 해결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네. 한반도 긴장과 군사 대결만 강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데 네.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될 분들이 이미 결정한 거 어떡하느냐. 그냥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뭐 동화돼보자 이런 태도인데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서 반드시 원상복구시켜야 되고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사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싫다는데도 권한도 없는 정부가 대신 나서서 네. 있을 수 없는 합의라는 걸 해놔버렸죠. 네. 그리고 결국 그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연결되는데 형식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거는 뭐 합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마치 원래로 돌아가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과 그다음에 위로 네. 이런 것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다시 지원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 외교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다시 꼼꼼히 첫 단추를 다시 꿰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쉬운 일, 당연한 일만 할 거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네. 호남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호남에 자주 이렇게 오셔서 호남민들을 만나시는데 이야기도 많이 좀 들으실 것 같아요. 호남의 네.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 어떤가라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나요? 호남은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거기에다가 소위 독재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분할 지배 전략에 따라서 네. 또 지역 간 차별, 이런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어서 경제 발전도 매우 지체되고 또 언제나 뭐 정부 인사나 또 그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고 또 그것이 민주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차를 받은 측면들이 있어서 네. 이 불균형을 빨리 시정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호남에 관련한 공약들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실 텐데요. 네, 좀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꺼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현금이 시중에 돌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 발전을 위한 기본소득 제도가 신속하게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이 약 43조 원 정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만 하더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한 1조 3천억, 전남은 한 1조 6천억대가 현금으로 네. 상품권으로 지급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에는 아주 뭐 획기적인 도움이 될 테고요. 네. 두 번째로 광주 호남을 위한 얘기만을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뭐 그거 나름대로 이때까지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계획이라든지 또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시아 문화전당,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예를 들면 소위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얘기들도 얘기만 되지 지지부진한 것들을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네. 두 번째 또 하나 추가한다면 지방 분권을 좀 강화해서 자유치량으로 정책과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저는 국가 위임 사무를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사람이니까 네. 국가 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예산을 자유재량 예산으로 만들어서 각 지방에 넘겨주게 되면 광주 같은 경우가 또 재량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늘어나고 네. 전남이 예를 들면 3조 8천억 전북이 한 3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권에 따라서 각 지역이 좀 자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과 기회와 산업과 역량 배치 등을 지금 현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네. 지방에 배치해야 되고 지방 중에서도 소외된 호남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책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서 지방의 어떤 분권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많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정장 산업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광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밸리랄지 그다음에 자동차 100만 도시 생산 도시랄지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있으십니까? 결국은 다 돈이죠. 네. 돈이고 예를 들면 기업 배치나 사실은 에너지 산업을 배치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 지원 또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야 지방으로 산업들이 배치되지 그냥 가라 하겠다라고 되지를 않습니다. 네. 결국 예산 문제고 예산은 결국 정부 소위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의지에 관한 문제죠. 네. 어차피 쓰는 예산을 지방 발전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쓸 거냐 또 지역 간 격차 해소, 차별 해소에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강자들 중심으로 집행할 것이냐 그건 결국 권력자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벤트성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강한 지방 분권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광주 발전을 일으켜내기 싫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호남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든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정치인들을 보면 본인의 역량이나 또 능력, 실적보다는 물려받은 유산을 근거로 또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도 전혀 없는 굳이 비교하자면 재벌 2세들과 경쟁하는 창업자, 벤처 창업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호남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세력이나 유산이나 또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이재명을 호남이 선택해 주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로 세상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놨던 것처럼 바뀌게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지난달 27일 어제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지난달 27일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결국은 특검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국민의 뜻과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던 그 입장들의 이 괴리,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구체제 청산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재벌의 횡포도 억제해야 되고, 부패 정치 세력들과의 정경 밀착도 끌어내야 되고, 공직 비리도 청산해야 되지만 이 정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결정이 좀 돼야 됩니다. 그건 어느 쪽에나 있죠, 사실은. 저도 자세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국회의장이 이 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특검 연장 승인이 안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라도 직권상정했어야죠. 결국은 국회도 탄핵 의결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탄핵 의결을 했던 것처럼 결국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관철해내야죠. 이게 제대로 된 민주국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이미 예측된 일이었었던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황교안
주로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의 공범이고 당시에 원래 함께 탄핵되든지 최소 사퇴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도 그 공범이니까 당연히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미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네. 이 해결은 해결되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안 자체를 네. 연장해야죠, 국회에서. 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매우 아니다 보니까 네. 언제나 이렇게 당연한 걸 할 때도 싸워야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1당 아니겠습니까? 가장 네. 의석수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뭐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예를 들면, 국민의 뜻과 대체적으로 한 발씩 어긋나게 늦게 결정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이번에 승복하자. 예를 들면 현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승복하자. 이런 얘기들에 동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네. 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